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2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개별 종목 분석 오늘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두산 에너빌리티네요. 빌러티가 저는 빌러티를 계속 알고 있었는데 빌리티 지속 보유해야 되나 매도해야 되나 옛날 두산중공업인데 한번 시장을 분석을 해보도록 종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주가를 한번 봅시다. 지금 15,850원에 걸쳐 있죠. 그동안 12,000원대까지 쭉 빠졌는데 시가총액 10.1조. 네, 시가총액 10.1조까지 빠져 있는 상황인 10조가 깨졌다가 다시 올라온 상황인데 뭐 그동안에는 온전히 여러 가지 수주만 설레발만 치다가 계속 빠졌죠. 그동안 오른 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로 공매도를 많이 맞았는데 이제 원전 수주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어제 나타났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돼. 첫째, 연속성이 있느냐. 두 번째로는 이걸 지속적으로 또 연속성이 있다면 가져가야 되느냐, 아니면 언제 팔아야 되느냐, 이러한 고민들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너무 좋다고 해서 확 샀다가 2만 원을 뚫지 못하고 한번 뚫었네요. 뚫고, 예, 22,000원 정도 항상 고점이었는데 그 후로 가지 못하고 이렇게 큰 조정 속에 들어와 있는데 이 종목들을 많은 개인들이 들고 계시는데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2만 원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다. 2만 원 오면 무조건 50%는 팔으라. 50%는 빠져나와야 한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리는 결론이죠. 동사의 최고 수급치를 보면 거의 뭐 마이너스, 매도만 있죠. 어제만 해도 좋았는데도 매도가 나타나는 거죠. 외국인들이 62만 주나 파는 그만큼 뭔가 원전 산업에 대한 그 뭐랄까 매력 이런 것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풍력 이런 쪽은 또 오히려 모르지만 그래서 원전 여러 가지 관련된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미래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수급은 나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공매도 현황인데요. 1,000만 주씩 치다가 이제 1,200만 주까지 공매도가 는 상황이죠. 공매도가 줄지 않는 상황. 그래서 수급 측면에서는 동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 존재를 하고 있다. 이렇다면 오래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동사에 대한 핵심 키워드를 보면 연속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 원전은 늘 연속성에 대한 의문, 자회사 실적이 반대로 잘 나왔죠. 그렇죠? 네, 또 수주가 증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목표가는 2만 원 정도 잡고 이번에 2만 원까지 올라오면 과감하게 팔고 나오는 게 어떨까? 이제 더 이상 두산 에너빌리티 같이 우리 개인 투자가들을 늪속에 빠뜨리고 고통스럽게 하는 회사는 더 이상 쳐다볼 볼 필요가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만 원, 2만 원, 2만 원, 2만 원이면 꼭 팔고 나오기를 강력히 추천해 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떤 기업인가? 두산의 중간 지주 회사이다. 두산 바캡 지분율 51%를 들고 있고 두산 퓨얼세 30%를 연결 종속 회사로 두고 있다. 매출액 기준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45%, 두산 바캡이 52%, 퓨얼셀이 1.7%를 차지하고 있다. 매출액은 결국 에너빌리티와 바캡이 다 대표를 하고 있네요. 동사는 원전의 주 기기 생산을 담당하고 있다. 원전의 주 기기가 뭡니까? 원자로 건설과 증기 발생기, 이 두 개 건설을 하는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원자로와 증기 발생기, 이 두 개를 만드는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원전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장점이죠. 국내 원전 산업은 한수원이 발전을 하면 한전 기술에서 설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주 기기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드는 거죠. 원자로하고 증기 발생기를. 보조 기기는 기자재 업체들이 생산을 합니다. 또 핵 연료를 공급하는데 이건 한전 원자력 연료에서 공급을 하고 있고 유지 보수를 하는 그러한 밸류 체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관점에서 원전 주기기 제작사는 1980년대 이후로 M&A 과정에서 통폐합이 되어 있는 거죠. 주기기. 그래서 주기기는 원자로와 증기발생기를 만드는 그러한 산업을 말하는 거죠. 이러한 원전의 가장 핵심인 주기기 생산이 가능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6개 국가로 축소된 상황이다. 두산 에너빌리티 사업의 영역은 가스터빈, 원자력, 해상풍력, 담수 설비 등 에너지 전반에 펼쳐서 관련된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핵심 건설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기업이다. 내용은 너무 좋죠. 다만 현재 주가는 원자력 정책 변화에 영향을 크게 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기술은 좋은데 원자력이라는 게 굉장히 수주에 의존하는 그런 기업이죠. 수주에 의존하는 산업은 참 천수답입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바뀔지 모르고 또 국가의 정책이나 정권이 바뀌면 또 그러한 수혜들이 바뀌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런 면에서 동사는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천수답의 그러한 기업들. 이런 기업은 좋은 기업들이 아니죠. 자, 최근 어제 이제 동사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 실적이 우수하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공장, 플랜트 EPC, EPC라는 게 설계, 시공, 조달을 함께하는 것이 EPC란데 프로젝트에서 매출이 늘어나면서 3분기 호실적을 기록했죠. 이를 두산 에너빌리티는 3분기 매출 3조 9,603억, 거의 4조 정도, 영업이익 3,146억 원이라고 공시를 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각각 35.2%, 40.7% 증가한 수치이다. YOY로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다는 거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국내에서 대형 EPC 프로젝트를 따는 데다 자회사인 두산바켓이 역대급 실적을 거둔 데에 따른 그러한 호실적으로 풀이가 되고 있다. 주력 분야인 두산 에너빌리티 부분의 3분기 누적 수준은 4조 7,901억 원에 달할 정도로 수주도 좋은 상황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수주가 62%는 그러한 호실적이 뒤에 바탕을 두고 있죠. 동사의 대표적인 수주 프로젝트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주단조 공장으로 1조 규모의 그런 사우디 프로젝트를 지금 동사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해수 담수화 플랜트, 제주도 한림 해상풍력 기자재 공급과 장기 유주 보수 계약 등이 동사의 가장 큰 오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두산 에너빌리티는 올해 안에 이집트 엘다바 원전을 비롯해 사업 수주에 계속 도전을 할 방침입니다. 엘다바 지금 네덜란드에서 원전 수주가 낮기 때문에 이집트 엘다바 원전도 따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우리나라 원전의 가장 큰 특징이 가소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가격은 싸는데 성능은 굉장히 좋은. 최근 3년 동안 수주 금액이 늘어나면서 자신감이 붙은 거죠. 네. 2020년 4조 6천억에 그쳤던 수주 금액은 21년 6조 3천억을 거치면서 올해는 7조 9천억까지 늘어난 거죠. 수주 전체 잔액도 탄탄하다. 올해 3분기 기준으로 14조 6천억 원에 이를 정도로 3년치 이상의 먹거리를 동사는 쌓아둔 그러한 상황이다.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의 최근 나온 숫자적인 면에서의 큰 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바닥이 견고해 질 수 있는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온 상황입니다. 향후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집트, 폴란드 원전 산업에 참여하기로 최종 결정되면 실적 상승세가 한 번 더 나타날 거다. 그러면 주가가 한 번 더 업그레이드해서 올라올 확률도 있어 보입니다. 사실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우리 개인들이 들어왔다가 떠나지 못하고 발이 묶여 있는 거죠. 전날 한국 수력 원자력은 폴란드 민간 발전사인 제팍, 이름이 아주 좀 약간 힙합하는 제팍, 국영전력공사 PGE와 원전 개발 수립에 관한 협력의향서 LOI를 체결을 했다. 거의 이 정도는 100%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제 이제 뉴스를 보니까 이 제팍이라는 회사가 폴란드 자체가 우리나라 경제력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얘들 제팍이라는 민간 원전이 돈을 조달할 수 있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 40조라는 큰 돈의 대부분을 10년 동안에 물렸는데 1년에 4조씩인데 전부 한국이나든지 국제적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서 조달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조달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이러한 의구심을 갖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겉은 되게 40조라고 화려한데 속을 들여다보면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특히 어떻게 자금 조달을 할 것인가는 큰 문제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동의할 면이 있습니다. 사업 규모는 최대 42조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사업이 확장되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일부 공사를 맡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본계약이 체결되면 2009년 UAE 바카라 원전 이후 다시 한번 원전 수출의 문이 열리게 되죠.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서쪽으로 240km 떨어지는 것을 퐁투 누프라는 곳에다가 이제 원전을 생산하는데, 이게 원래 이제 석탄 화력 발전소가 있었는데 이걸 부수고 여기에 원전을 짓겠다는 거죠. 자, 폴란드가 원전을 짓겠다는 것은 에너지 문제도 있지만 두 번째는 핵을 가지고 싶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미국한테, 웨스팅하우스한테 부탁을 한 거죠. 우리 지어주라. 그 비싸지만 너희들하고 하겠다. 결국 핵을 허용해주라. 러시아 침공 때문에 불안해서 못 살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폴란드 발전사는 한국형 차세대 원전인 ARP 1400 건설을 추진하기로 하고 한국 수력 원자력과 협력 의향서를 교환을 하고 있다. 네, 폴란드 발전회사는 한국형 차세대 원전인 APR 1400 이게 이제 프로젝트 이름인 것 같네요. 폴란드 젯팍과 맺은 계약을 보면 규모는 4개를 짓고 5600메가와트에 달하는 그러한 용량이라는 거죠. 앞서 폴란드는 정부 주대 원전 건설 사업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손을 들어줬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자 미국을 택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 주도 사업에서는 탁월한 성능과 시공 능력을 자랑하는 우리나라를 선별을 한 것 같아요. 양측은 타당성 조사 예산을 포함한 기본 계획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예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글로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지만 동사는 원자력뿐만 아니라 풍력에서도 강자죠. 원전과 풍력에서 찾은 분명한 기회가 있다.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 관련 핵심 발전원이 될 원자력과 해상풍력 시장에서 핵심 주기기 제작사로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아까 APR 1400과 웨스팅하우스 AP1000을 제작해 본 경험이 있죠. SMR, 스몰 원전의 핵심 주기기는 인허가 등 상업 운전이 가장 빠를 NU스케일이라는 회사와 계약을 맺었다. NU스케일이라는 회사와 계약을 맺었다. 해상 풍력 터빈은 2023년 국내에서 출시될 저풍속 대형 모델인 DS205-8 MW 이것으로 해상 풍력 터빈을 가지고 설치를 해줄 생각인 것 같습니다. 원전과 풍력에서 동사의 미래 먹거리 양쪽 쌍두마차가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동사의 마지막의 장점은 제목에서는 효과가 지금 나타나기 시작할 거다. 그렇죠? 고정관념을 역으로 이용할 기회가 더 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과거 두산중공업 시절부터 재무개선 과정에서 유상증자 엄청 했죠. 자회사 지분 엄청 했죠. 매각했죠. 자회사 지분 매각. 여러 이벤트로 자본시장 참여자들에게 부정적 인식을 많이 가져다준 그런 회사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박살난 거죠. 불확실성한 대환경, 불안정한 전방시장 등을 감안해서 이슈가 전부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전방시장의 업황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지금 놓이게 됐다. 지난번에 자금 조달을 통해서 재무구조 목표 수준을 완전히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 원전 수주라든지 이런 데에 추가적으로 이제 선제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그런 몸을 만들었다는 거죠. 향후 이는 설비 투자를 위한 밸류에이션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을 높아 보인다. 이런 면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모든 것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주가도 바닥을 쳤다면 2만원까지는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가격대이다. 2만원 정도의 가격이 올라오면 여러분들이 그때 또 그때 가서 생각을 하는 거죠. 일단 2만원대 오면은 내가 한 50%는 덜어낼 생각, 이 정도의 생각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2만원까지 참아보시길 바랍니다. 연말에 우리가 말한 이집트에서도 또 새로운 소식이 들린다면 설로 이제 한번 올랐다가 그게 나오는데 시간이 걸린다 해서 빠졌다가 다시 이제 설이 이번처럼 숫자, 계약서 이렇게 직접 나타난다면 주가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루 이틀 오르면 또 두들겨 맞을 것 같은데 그걸 잘 이겨내고 2만원까지 견뎌보는 그런 뚝심 있는 전략, 그 후에 빠져나온 전략 강력히 추천해 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행운의 기운을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